여러분 오늘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영권의 공개 세미나 제4탄 스마트 리셋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북한이 넘어갔네요. 오늘 간단하게 한 책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강의 때는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책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라는 책은 이제 미국의 제롬 글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그 한국의 박영숙 님이 같이 이제 공저 비슷하게 약간 우리나라 거기에 맞춰서 한 책인데, 이 책은 단순히 2021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책을 써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되게 좀 쇼킹한 내용들도 있고요. 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우물한 개구리처럼 좀 너무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내용들이 더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세네 가지 정도만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 불안, 불확실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백신이 나왔어요. 그렇죠? 백신이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중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지금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접종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맞고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 접종을 맞으면 과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다들 대답하시겠지만 우리 판도가 이미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전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모든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챕터 내용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 습관이 바뀐 게 가장 큰 게 뭐죠? 바로 재택근무잖아요. 재택근무. 그러다 보니까 도심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제 깨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왜 깨질까? 무슨 내용으로 깨진다는 내용이냐? 바로 사무실이요. 사무실 개념이 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사무실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2세기 동안, 거의 200년 동안을 사무실 위주로 일을 해왔어요. 다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했죠. 근데 처음으로 전 세계가 사무실에 모이지 않고 일을 해본 경험을 해본 거죠. 예.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는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선진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해볼만 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은 베이스 캠프 개념, 팀장급이나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그냥 거기서 저기 베이스 캠프 개념을 하고, 실제 업무들은 각자 개인의 공간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업무를 경험을 했고, 이게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에 능한 인재들을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고요. 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 트위터나 이런 어떤 포춘지에 나오는 100대 기업들은 코로나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제 사무실이 그만큼 사용 빈도가 적어지고 축소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많은 굴지의 기업들,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전 세계 1, 2위 기업, 1, 2, 3위 기업이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기업들이 그 비싼 땅에 사무실을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맨하탄 같은 이런 그 정말로 그 사무실이密집돼 있는 이런 도시에 벌써 공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30%까지 지금 공실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도심, 시청 주변이나 예, 이 강남이나 이런데 이제 더 이상 신축 공사가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벌써.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 이미 다 그 도심에 있던 건물들을 다 뺐습니다, 벌써. 예, 빼고 수원으로 다 옮겼어요. 예, 이런 벌써 그 대기업들은 발빠르게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심에 딱 지어놔 봤자 세만 비싸게 나가고, 오히려 이런 팬데믹 사태에서는 더 그 전염만 더 생길 수 있게 되고 더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 차라리 약간 지방으로 빠지든지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역시 경비적으로도 적게
예, 또 직원들한테 교통비도 안 줘도 되고 밥값도 안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벌써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되고 있어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시면 부동산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도심 위주의 세상이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그렇다는 부분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인데 이것도 상당히 쇼킹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오늘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대학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대학이 무용지물이 돼? 예. 우리나라 같이 이게 학구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정말 놀랄 노자의 내용이죠. 대학이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스콧 갤러웨이라는 이 뉴욕 대학의 교수가 이런 장담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의 절반의 대학이 5년에서 10년 내에 없어질 것이다. 네. 실제로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은 올해예요, 올해. 2021년이 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공식적으로 주는 해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2년이요. 실제로 그 대학 우리나라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는 입시 학생 수가 적어지는 그런 원년이에요. 2020년 입시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대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더군다나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은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교육률이 안 높아서 미국 자국의 대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다 외국 유학생들이 돈을 내고 와줘서 유학을 와줘서 버텼던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대학생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못 오잖아요. 예. 못 오니 이 운영이 잘 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학생 수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 웃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꽤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거로 사실 그래도 이거를 몇 년을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 교육을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학생들이 못 오잖아요. 사실 정말 발등에 정말 불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대학들은요, 벌써.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미 1년여 동안을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 그 온라인 수업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온라인 수업은 되게 고급 수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갑작스럽게 이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연세 많으신 대학 교수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되게 떨어졌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데모까지 하는 거죠. 온라인 이렇게 이 정도 수업 가지고 그 비싼 거의 뭐 사립은 뭐 한 학기에 500만 원 넘지 않나요? 공대 같은 경우에 최소 300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돈을 내면서 이거 못 받겠다 돌려달라 이런 데모도 있었죠 사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차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거면 뭐하러 유학 가냐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이미 또 온라인에 적격화되어 있는 무크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대학생들은 벌써 느끼기 시작을 해요. 대학교에 가서 고리타분하게 그 옛날 나이 든 교수님들이 그냥 형식에 의해서 하는 강의들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빨리 5G 시대 뭐 24시간 초연결 시대인데 인공지능이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때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고 싶은데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 대학이나 기존 대학의 교수들이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서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슈퍼컴퓨터인데요. 이게 요즘 슈퍼컴퓨터가 시커모어라는 컴퓨터가 있대요. 근데 이 컴퓨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사람이 인생 거의 100세 동안 평생 그 취득하게 되는 정보의 양을요, 단 5분 내에 업로드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뇌와 컴퓨터로 연결하는 AI 칩을 개발을 했어요.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요. 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회사는 2023년에 이걸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이 언제예요? 내후년이에요, 바로. 예, 먼 훗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개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뇌에다가 조그만 AI 칩만 이게 심는데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뇌가. 그 정도 작게 잘 만들어진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실수를 통해서 뇌 저기 인식을 이게 착용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안 해도 컴퓨터 연결돼서 정보가 다 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뇌와 그 심지어 무선으로 내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컴퓨터에 또 보내주고 사진을 받고 이게 서로 되는 그게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벌써. 예. 앞으로 개발한다가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벌써. 단지 시행이 이제 언제냐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될까? 과연 비싼 돈 내고 막 영어 수학 공부 억지로 시키고 가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교육시켜봤자 앞으로 2, 3년 후에는 그냥 칩으로 후루룩 하고 그냥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에이, 영화 같은 얘기 이게 정말 올까?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이제 느낌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또 벌써 움직인 게 뭐냐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캐리어 자격증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코세라라고 하는 이미 온라인상의 그 온라인 그 교육 그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 커뮤니티 이런 큰 세계에서 가장 그 큰 코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좋은 전 세계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들이 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일정 금액을 내면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코세라 안에 구글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거기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이런 수업을 들어야 돼라는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3개월에서 6개월짜리. 그래서 그것만 수강을 해서 패스해서 자격증을 따서 오면 난 너희한테 4년제 대학교 졸업한 것만큼의 혜택을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3개월, 6개월만 수업받고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자격증 따서 오면 대학교 4년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전 세계 제일 1등 기업 구글에 입사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증서가 이렇답니다. 그 자격증 증서가 이렇고요. 온라인 경력 인정서로 4년제 학위를 간주해 버린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이미 지금 그 구글의 현재 지금 데이터 분석가가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연봉 7천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는 약 연봉 1억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3개월, 6개월 자격증만 따내면 이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입사가 돼서. 실제로 인증서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이미 지금 회사에서 취업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월마트 이런 데 지금 취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럴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다음에 그 학습자의 80%가 벌써 그 자격증을 딴 80%가 벌써 구직 혹은 승진을 했다라는 거죠.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현재의 지금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저도 말씀드렸지 우리나라도 지금 발 빠른 사람들은요. 굳이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무크나 코세라를 통해서 예, 온라인 대학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대학이 과연 존립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예, 예. 어쩌면 대학교에 앞으로는 젊은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중장년들이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을 가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예, 저희는 또 그게 편하잖아요.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게 저희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다시 대학교에 가서 앞으로의 더 이런 걸 배우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 스타일로 더 빠른 방법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증강 이제 현실인데요.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눈에 이런 거 이거 쓰고요. 이제 이렇게 그 현실을 바라보는데 가상 현실과 지금 현재 현실이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예, 이 그냥 지금 현재 물건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고 또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세상이 이미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증강현실은 지금 우리 같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줌으로 지금 이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고글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우리가 실제로 내 눈앞에 노재희님이 계시고 김지현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이게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 서로 이렇게 만지듯이 이렇게 예, 돌려가면서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 회의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그 회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 문제는 요 고글이 비싸요. 예, 요 헤드셋이 비싸요. 근데 요거를 누가 먼저 싸게 상용화 시키냐의 지금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미 프로그램을 다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데 누가 이걸 싸게 만들어서 빨리 출시를 하느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벽에 붙어 있는 우리 집안의 가장 그 랜드마크죠. 벽걸이 TV, 이런 디스플레이, 이제 이런 거 없어질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제 없어지고 핸드폰이나 그냥 요 고글만 쓰고 서로, 예, 대화가 되고 그거를 영화를 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요 고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우리나라 삼성, 예,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고, 누가 먼저 내놓나 지금 엄청 그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잘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요, 키포인트는 가상 국가예요. 가상 국가. 예,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앞으로 정치도요, 사양 산업이 된다고 합니다. 사양 산업이. 무슨 얘기냐면, 정치도 이미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을 못 믿죠, 지금. 예. 요번에 이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아우, 정책을 저게 과연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예, 의심스럽고 잘 못 믿잖아요. 근데 이미 정치계에도 AI가 도입돼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요. 뭐 여러 좀 전 세계에 AI가 도입돼서 AI 시스템을 갖고, 심지어 그 AI 자체로 국회의원 후보로 오른 그런 케이스도 있고, AI 시스템을 갖고 나는 AI를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세우고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런 어떤 팬데믹 사태가 와도 거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맞는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정치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대변돼서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 다른 나라 이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벌써 다 하나씩은 대표적으로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 책도 이 책에 정확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 제가 다 설명드리긴 뭐해서 그냥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농경 시대에는 종교가 권력을 갖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농경 사회가 중요하니까 기후제를 지키고 이래야 되니까 그 종교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사회가 오면서 국가가 힘이 강해졌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정부화 시대가 되니까 대기업이 강해졌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삼성 민국이라까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대기업 힘이 세잖아요, 실제로. 그게 정부화 시대의 이제 권력이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후기 정부화 시대에는 오히려 이제 개개인의 힘이 세진다.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이따 후반부에 또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치도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파만이 중요하다. 다음 투표 때 누가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는 당에 좀 찍지 마세요. 이미 한물 간 거기는 싹수가 노라는 당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는 용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위에 이미 가상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2014년도에 이미 비트네이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뭔 소리야, 가상 국가? 그게 무슨 소리지? 대한민국, 미국, 이게 국가 아니야? 물론 그 국가는 있습니다. 그 국가는 있는데 그 국가보다 그 국가처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또 가상의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예.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안에서 이미 대법원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암호화폐, 전산화폐, 이 블록체인 화폐를 누가 먼저 내놔서 전 세계 그 공통화폐로 하느냐. 지금 달러가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지만 이제는 이런 암호화폐가 전 세계 공용화폐가 될 것이다. 예.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지금 실은. 그런 단어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가상국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예, 그 정도는 좀 들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요것만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람과 자연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는 컴퓨터와 우리와의 관계, IT와 우리와의 관계, 가상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지금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류를 위한 위대한 리셋이 필요한 시대다. 리셋. 예,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실패하지 않는 룰, 예, 그 룰 그대로 다시 또 우리한테 대물림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정서와. 거기서 제가 호모사피엔스라는 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요걸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호모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죠. 스마트폰이 우리의 이제 신체처럼 느껴지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이미 그렇게 됐죠. 우리 스마트폰 없이는 밖에 못 나가시잖아,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잖아. 스마트폰 안 들고 나갔다고. 예, 우리도 이미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일까요? 맨 처음 스마트폰이 나온 게 언제인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2007년입니다. 불과 13년 전밖에 안 돼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과 10년 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떠냐면요. 지금의 세계 10대 기업의 7개 기업이어서 녹색을 칠해져 있는 기업이 다 그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이에요. IT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무슨 자동차, 무슨 일렉트로닉 저기 뭐야 전기 회사 뭐 이런 데가 쫙 차지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 컴퓨터 회사들이고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5대 기업,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이 다 모두 핸드폰 관련 회사들이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불과 10년도 안 걸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10년도 안 걸리게 이렇게 바뀌는데 심지어 그 금융혁명, 유통혁명, 미디어혁명이 모두 이게 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공중파를 안 보시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시잖아요. 다 유튜브 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정도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 사시잖아요. 예. 그거를 무슨 지금 이미 우리 생활화 돼버렸잖아요.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그게 이 핸드폰의 영향이었단 말이죠. 예. 우리 BTS 아시잖아요. BTS. 예. 우리나라의 자랑 BTS. 근데 BTS의 가장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빌보드 차트에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로 1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BTS는요. YG도 아니고 JYP도 아니고 SM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처음에 어떻게 자기들 백도 없고 유명한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회사 소속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튜브로 사실은 뜬 아이돌이에요. 정말 실력만 하나 가지고 유튜브에 꾸준히 자기들의 모습을 올려서 팬들과 교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방에 전 세계 1위가 돼버린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흐름, 포노사피엔스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룹이라는 부분에 오히려 포커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골리앗 생태계, 지상파나 홈쇼핑이 모든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 시대가 그렇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시대, 아까 그, 그, 그 똑똑한 개개인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예, 똑똑한 개개인이 유튜브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로 얼마든지 지금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For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갖고 우리 몸은 다 이루어진다. 벌써 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강의를 하는데 그 위에 사진이 보시면은요. 이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의 최지봉 교수님이 이제 처음 이제 되게 전문가시죠. 그 강의 보면 요 위에 웬 젊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날 구글이 그 알파고의 그 로직을 그 코드를요 그 프로그램 코드를 80%를 공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자기가 이제 노하우를 갖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나머지 20%를 다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오픈을 공개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친구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구글이 가만히 두겠어요? 당연히 스카우트제기를 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실은 못 갔어요. 군대 때문에. 예. 군대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뭐 군대를 갔다 와서 간 데가 어디냐면 테슬라가 만든 AI 그 로지 프로 회사가 있거든요. 글로 25살의 나이에 연봉 3억 4억의 돈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과연 영어 수학을 열심히 들이팠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변해가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친구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죠. 인생을 건 거죠. 프로그래머의 인생을 걸었다고 한 거죠. 네. 시대를 따라간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저렇게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야 이놈아! 응? 걸을 때 핸드폰 내려놔! 예, 저도 그럽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미 핸드폰이 일상화되어 있는 신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포노사피엔스 시대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애들은 이거로 소통을 하고 이거로 해서 핸드폰을 요즘 안 주시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안 주면 물론 게임을 안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핸드폰을 못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세계와의 소통의 끈이 끊겨버리게 되는 거고 한 발 늦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안 담그는 그 개념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성조기는 이해가 되는데 왜 중국 국기가 있을까요, 여기에? 예. 이 강의의 내용에. 여러분 아직도 중국이라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혹은 약간은 지저분한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직도 그게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면 정말 그분은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3년 반을 살다 왔어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살다가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은 신용카드도 모든 사람이 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이게 낙후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한 달은요, 우리나라 1년처럼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때는요, 심지어 신용카드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가서 신용카드 꺼내잖아요? 그럼 점원이 놀래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처리 잘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중국인들이 다 알리페이라고 핸드폰하고 뚝 찍으면서 그냥 결제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는 바로 2015년도에 벌써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렇게. 우리 중국이 벌써 5년이 우리나라가 빨라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 표지에 실었던 바로 이 할아버지. 예. 예, 속된 표현으로 거짓입니다. 거짓. 홈리스 피플. 근데 그 깡통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 광경을 저는 2015년도에 본 광경이에요. 그때 이미 중국에는 길거리에 어쩌면 제일 그 IT 이런 걸 모르실 것 같은 그 나이 드신 거지분께서 예, QR 코드를 놓고 동전 주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 화폐로 돈 넣어주세요. 예,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게 중국입니다, 벌써.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구세군 낭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 봤어요. 구세군 낭비에 저기 뭐야 그 제로페이 이 QR 붙어 있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없어가지고요. 저는 현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 이거 내고 싶어도 내 돈이 없으면 못 냈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서야 좀 그게 생겼어요. QR이 붙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5년이 늦어요. 저 붕어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붕어빵을 못 사 먹어요. 현금도 안 주면 안 준대요. 예. 아직까지 그냥 이렇게 늦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로요. 여기 지금 중국에 사시는 분들 들어가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절대로 이제 중국을 쫓아갈 입장이지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럴 때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좀 이게 비교가 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노인분들 이 음식점에 갔는데 터치패드로 주문하는 게 있으면 되게 당황하시죠, 지금. 예. 그래서 신문에도 났어요. 이게 못 따라오시는 우리 노년층 어떻게 되느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지금 이것도 이제 좀 국가적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을. 근데 중국은요. 예. 거지분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IT에 강하신데. 예,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차이가 잘못하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사진이라는 부분이죠. 또요. 저는 이 부분에 더 포커싱을 두고 싶어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꿈이 뭐죠? 공무원입니다. 예.
왜 안 잘리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시험 잘 보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보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뭐 고시 시험. 근데 중국의 대학생의 40%는요.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창업을 해서 뭐 온라인 창업이다 뭐다 스마트 스토어다 뭐다 창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가 더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전 되새기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왜 먹혔죠? 예. 흥성대원군 이분이 사람이 나빠서 그랬나요? 이분이 나라를 생각 안 해서 세국 정책을 썼나요? 아니죠. 흥성대원군 이분은 나라를 생각해서 세국 정책을 쓴 거예요. 나라를 아껴서 다칠까 봐, 우리 국민이 다칠까 봐. 우리도 우리 애가 다칠까 봐 핸드폰 뺏고 예. 그랬다가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예. 상징적으로 제가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 되새기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앞서가면 앞서가야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30년 동안 초인류의 기술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예.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 세계 1위죠. 예. 그리고 지금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BTS 이 상호송 이 빌보드 차트 30위까지 올라갔대요. 이거 우리나라 상호송.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 복면가왕 우리 텔레비 콘텐츠 있죠. 그 우리 복면가왕 콘텐츠가 한 편 만드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든대요. 근데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인지 홍콩인지 대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선 저 가면 하나가 1억이래요. 그 정도로 이 우리 콘텐츠가 팔려 나간다는 거죠 지금. 예. 이 정도로 우리는 콘텐츠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입니다. 단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빨리 변화의 흐름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이 탓 때문에 우리의 이세가 잘못하면 예, 그 아까 우리 돌이킬 수 있지 않은 그 일제 시대에 버금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위대한 리셋인데요. 이 위대한 리셋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애들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애들은 이 흐름에 벌써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앞서가고 있어요. 저도 제 애가 지금 이제 3학년인데요. 4학년 올라가는데 저 애한테 배웁니다. 애한테 키네마스터 배워요. 어떻게 편집하는지. 예, 걔는 스마트폰도 없는데 더 잘하더라고요. 예. 그냥 내버려 두면 애들은 벌써 이 빠른 위대한 리셋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막는 거죠 자꾸 우리가 어른이라고 치고 자꾸 예. 어쩌면 그거만으로도 우리 이세들한테 그냥 애들한테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DNA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 그 경쟁력이 있는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 잘 될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바로 그 말, 스마트 리셋. 예, 우리 현명하게 우리의 생각 한번 리셋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여러분 현명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